지난 금요일 HLB는 1.19% 상승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35%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0.47%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3.54%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3.18% 상승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85%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 대비 소폭의 우위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월간으로는 4.28% 상승으로 역시나 지수나 섹터 대비 선방한 모습이며 직전 4개월간의 흐름과는 확연히 달라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동안 강조드려왔던 48,600원의 지지력은 물론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고 강조드렸던 46,500원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으며 등락을 반복하다가 바닥을 다진 후에 반등했기 때문에 추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HLB 주가가 호조세를 보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HLB생명과학과의 합병 이슈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금요일에 업로드되었던 가남신약 관련 FDA와의 타입A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 측은 지난 금요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관련 Q&A라는 타이틀로 몇 가지 공지 내용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공지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의 대세 상승을 이끌 만한 포인트가 다수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남신약이 두 차례 CRL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가남신약 재신청 관련 소식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 공지에서 언급된 타입A 미팅 일정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타입A 미팅 일정을 단신으로 짧게 언급하였으며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미팅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팅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더더구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공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오류나 소통 부재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타입A 미팅에서는 재신청 일정과 향후의 절차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주주들에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타입A 미팅 일정 확정 소식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언급된 담관함 등 후속 신약 신청 일정은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주가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담관함 신약인 리라푸그라티닙은 혁신 신약으로 지정된 약물로서 우선 심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DA의 심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기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측은 내년 여름까지 허가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더 나아가 암의 종류와 무관하게 허가되는 방식인 암종불문치료제 임상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남 신약 신청 사례에서 보았듯이 허가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파이프라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적지 않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가가 호조세를 보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HLB생명과학 합병안이 97%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400억 원 이하로 관리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공매도 추정 창구들이 선제적으로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인 것이 지난주 주가 반등을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1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400억 원 이내로 관리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악재 소멸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당일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대규모 평단 조정 진입 사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쉽게 2호가 차이로 진입되지 않았지만 반등 타이밍을 비교적 정확히 포착했다는 점에서 대응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장전 코멘트는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서 적지 않은 투자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향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출향파 채널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직관적인 그래프로 제작하였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용한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 순매도세를 보였던 모건 스탠리의 매도세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JP모건과 신한투자가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 반등을 이끈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HLB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는 순매수세를 유지한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순매수량이 지난주 대비 48,000주 감소한 모습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HLB 공매도를 주도했던 모건 스탠리의 순매도량은 지난주 대비 4.7% 감소한 149만 2천주를 기록하였습니다.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어가고 가남신약 관련 FDA와의 타입A 미팅 일정이 확정되면서 HLB는 오랜만에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30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와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순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추세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를 주도한 가운데 기간별 순매도 물량 또한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5거래일과 10거래일 구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단기 순매도 물량 또한 급격히 축소되면서 수급 변화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73%로 지난주 대비 0.27%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급반등이 나왔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소소하게나마 3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적지 않은 매수세로 수급 변화 조짐을 보여주었으며 연기금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여전히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모두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나홀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3.98% 상승하고 코스닥이 3.18% 상승하며 역시나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들을 압도한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우리 증시는 장기 상승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헐적 조정 파동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절한 변곡점마다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32.28%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7.89% 상승으로 지난주 대비 한 단계 올라서며 4위권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를 예측해드리며 자산 배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상해드린 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수나 주가가 상승한 뒤에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분석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시장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주도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가의 통찰력과 선견지명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증시가 추세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0.05% 상승으로 아직까지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7.58%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증시 약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법 개정 등 현재의 반등 요인에 집중한다면 하반기 우리 증시의 향방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5,8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 압력을 제한시킨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확연하게 수급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에서 5,3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현물과 선물 모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보험과 금융업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음식료와 철강금속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건설과 전기가스업이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하위권으로 밀려난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2주 연속 동반순 매수하며 직전주 5.5% 상승한 데 이어서 1.86% 추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장전 코멘트에서는 미국이 의약품에 대해 2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적용했지만 1년에서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국채금리 하락 역시 제약 섹터에 호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장전 코멘트만 꾸준히 활용하셔도 적지 않은 힌트를 공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과 유통과 음식담배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비금속과 기계장비가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이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2.85%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 순위 차트입니다. 유망주를 선별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종목들은 주간 상승률과 연간 상승률은 물론이고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까지 표기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세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총 대비 동시 순매수 비율이 높으며 주간이나 연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업황까지 견조한 종목을 추려낸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SK스퀘어에서 4,134억 원을 동시 순매수하며 압도적인 수급 우위를 보여주었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또한 적지 않은 동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달바글로벌이며 SK스퀘어와 하나비전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가 지수를 압도하는 이유는 다양한 매매 기법을 두루 활용한 것이 주요했지만 지금까지 보셨던 비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선제적으로 선별한 것 또한 적지 않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시청하거나 잠시 영상을 정지한 후에 집중해서 살펴보신다면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ST팜에서 3,030억 원을 동시 순매수하며 압도적인 수급을 보여주었으며 리가캠바이오와 ABL바이오 또한 적지 않은 동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세 종목 모두 멤버십 회원방 추천 종목들이며 장전 코멘트에서 자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진입하여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 만큼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상승 모멘텀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닉스이며 메커스와 신성ST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막연히 연속 순매수 기간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순매수 비중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우량주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멤버십 회원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 물론이고 매매 주체들의 연속 순매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EUB를 1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롯데쇼핑을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고 유안타증권 우선주와 S51과 현대홈쇼핑과 ESR 캔달스퀘어리츠를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TBH글로벌을 4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유니드비티플러스를 4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금호HT를 4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오킨스전자를 1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CJ ENM과 TS 트릴리온을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시공테크와 농부바이오와 C사이트를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HRS를 6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골프존홀딩스를 4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비아트론을 2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속 순매수 기간을 베이스로 실질 순매수 비중과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저평가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CRL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임상 유효성 실패로 급락한 이후 저점에서 소소한 등락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HLB와 HLB제약과 HLB파나진 순으로 상승률 상위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상위권 세 종목을 제외한 모든 그룹주들이 2차 CRL 직후에 주가 수준을 하회한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FDA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기습적인 급반등을 이끌었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5월 이후 하향 추세였다가 5월 말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소폭 증가하며 7,24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1.93%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61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지속되며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를 매일 장전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HLB를 장기 투자하면서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차 CRL 이후부터 2차 CRL 직전까지 출향파 멤버십 단기 대응 투자 성과는 10개월 동안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HLB가 9.1%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30.4%나 하락했으며 HLB제약은 19.9% 하락하는 등 대응하는 그룹주가 적지 않게 급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 수익률은 242%로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HLB 그룹주 단기 대응은 매수가나 매도가를 그날 지정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지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078%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9836%로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915%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224%로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향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